국회에서 열린 탄핵의 밤입니다. 기사같이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야당 의원 주최 윤 탄핵 행사 논란, 이어 국회를 탄핵의 굿판으로 전락시켰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행사가 열렸다라는 거죠. 대체 이 행사가 무슨 행사인데?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윤석열 정권 다 함께 힘을 모아서 탄핵시키는데 저희들도 여러분과 함께 연대하고 그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이 시대정신이고 이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국회에서 열린 이른바 탄핵의 밤이라는 행사였습니다. 지금 민주당 강덕구 의원이 열심히 탄핵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창근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강덕구 의원을 보면은 본인이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시절에 연정부지사를 지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네. 본인이 연정부지사를 약 2년여간 지내면서 그때 당시에 경험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지금 현재 국민들을 위해서 대변하는 국회의원이라면은 오히려 갈등을 양산하는 게 아니라 조정하고 오히려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위치에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탄핵에 앞장서서 네. 시대 정신으로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시대 정신은 사실 탄핵이 아닙니다. 민생이지. 하지만 탄핵을 주도하는 세력은 일부에 국한하거든요. 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 벌써 결성된 촛불행동이라고 하는 단체인데 2022년 4월에 벌써 결성이 됐단 말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그 단체를 위해서 이제는 한 발 빼서 대관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런 모습은 대관이 아니라 행사를 주최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정말 국회의원의 의무로서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국익을 우선하는 네. 그런 헌법 정신을 되새긴다면 저런 행동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거죠. 본인이 남경필 경기지사 때 연정 차원에서 부지사를 했었던 어떤 경험도 있고 본인의 커리어상으로도 그렇다면 함께하는 소통 이런 얘기 이런 거를 모를 사람이 아닌데 그랬다는 게 좀 더 유감스럽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김준욱 대변인님. 그 국회의원들 한 12분이 지난 9월 18일 날 윤석열 탄핵준비의원 연대라는 모임을 결성을 했어요. 네. 거기에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 12분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주장이 뭐였냐 하면 국민들은 이미 심리적인 탄핵 상태다. 그리고 지금 정부 여당을 향해서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는 거다. 국정의 운영 방향을 빨리 바꿔라. 네. 지금 이걸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거기에 이 강덕구 의원도 같이 연대에 포함이 되어 계신데 아마 이제 그런 본인의 어떤 이 정치적 의사 표현을 이 촛불 행동이 탄핵의 밤이라는 행사를 주최하겠다. 장소를 대관해달라라고 하니까 국회의원회관의 대강당을 본인 의원실 이름으로 대관을 주선한 네. 그래서 지금 이 행사를 개최한 건데 지금 이제 강덕구 의원의 주장은 뭐냐면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민의를 전달하는 곳이고 국회에는 다양한 민의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준엄하게 심판해야 된다라는 목소리조차도 네. 국민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금 탄핵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불편해 하실 거예요. 네. 근데 이 상황은 불편해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지난 4월 총선의 결과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을 바꿔달라는 국민들의 그 꾸짖음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전혀 그런 개선되는 부분들이 안 보이고 더 국민들이 어려운 형편에 이르게 되는 이 상황들 이것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강덕구 의원이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 살짝 좀 말씀을 소개를 하셨어요. 강덕구 의원이
기자회견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특구 의원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올까요? 본 의원실은 국회가 정한 법과 규칙에 따라서 국민께서 당신들의 주장을 외칠 공간 대회를 사무적으로 대행해 준 것뿐입니다. 저를 제명하겠다라는 국민의힘은 국민을 제명하겠다라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정질서 파괴를 의도하는 행사라고 말합니다. 국민의힘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고 동의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헌정질서 파괴범입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각오하십시오. 반드시 탄핵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강특구 의원. 나는 사무적으로 대리를 한 것뿐이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됐을 때 그럼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이 얘기했는데 그럼 뭐 거기도 반헌법적인 행동을 한 거냐라고 말하면서 마무리는 반드시 탄핵을 이뤄내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강특구 의원 얘기는 나는 그냥 절차에 따라 진행한 거고 이게 사무적으로 나는 대리를 해준 거다. 문제 없지 않느냐라는 취지예요. 제가 볼 때 이제 절차상 문제가 없을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친야권 또 민주당은 지금 탄핵을 향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어떤 투트랙이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친야권 성향의 어떤 진보 단체들이 지금 장애 집회 지난 주말에 계속 하지 않습니까? 탄핵을 하자고. 네. 그리고 이제 국회 내에서는 뭐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뭐 강특구 의원뿐만 아니라 계속 탄핵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뭐 이재명 대표도 당이 뭐 틈만 있으면 언제든 끌어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탄핵이라는 말만 안 썼을 뿐이지 뭐 당연히 탄핵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어떤 전략 또는 친야권의 전략은 네. 지금 탄핵을 해서 조기 대선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뭐 전략에 의해서 가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네. 일단 뭐 제명이 안 되겠습니까? 강특구 의원에 대해서 제명은 뭐 절차도 엄격할 뿐만 아니라 네. 민주당이 지금 뭐 약간 지도부와 거리를 두고는 있지만 사실 저게 민주당의 속에 있는 마음이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속 시원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지금 민주당에서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계속적으로 부르짖는 이유는 탄핵을 가기 위해서 어떤 법 위반인 것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직 특검이 통과되었고 뭐 조사해서 수사해서 결과도 안 나왔고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불소통 또 여러 가지 있어서 어떤 정책에 있어 문제점 이런 것은 뭐 당연히 야당으로서 비판할 수 있지만 네. 지금 탄핵에 이를 정도의 헌법 위반이랄지 법률 위반 행위는 아직은 나오지 않았어요. 단지 비판할 수 있을 뿐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판을 깔아주면서 장외에서 했던 그런 판을 지금 국회로 지금 끌어오고 있다. 그러면 민주당의 전략은 뭐 분명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됐던 대통령이 됐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대응을 해야 하는 거죠. 네. 지금 민주당은 차근차근 탄핵을 위한 절차, 뭐 빌드업을 지금 해나가고 있다라는 취지의 지금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하시는 중에 유튜브 댓글로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국회에서 민주당 해산 행사를 하면 민주당은 어떻게 할 거예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김준욱 대변인님. 아까 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다. 그래서 이걸 행사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민주당 해산 행사하면 어떻게 할 거야? 뭐 이걸 지금 다시 또 질문으로 왔어요.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다. 그걸 뭐 어느 단체가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국민들의 의사 표현이라면 네. 그런 논의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보통의 경우는 국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국회 밖에서 그런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런데 지금 강특구 의원이 주최했던 저 행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그 국민의힘이나 지금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나 대통령께서 초래한 부분이 적지 않다. 많은 시간 동안 많은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걷어차버린 것은 결국은 민주당이 아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주장인 것이고요. 네.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은 자유이겠습니다만 그 주장에 대해서 결국은 책임지는 것도
그 주장을 펼친 사람들이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나서서 당론으로 탄핵을 얘기한 적이 전혀 없어요. 어저께 김윤덕 사무총장, 민주당 사무총장께서도 이것은 의원 개개인의 의정 활동의 일부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민주당 전체에서 이런 논의를 한 적이 또 없고 또 앞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어떤 행사가 열렸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 정부의 태도,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국민들은 굉장히 불쾌하게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이 이제 오고 있다. 특히 10월 같은 경우에는 국정감사라는 야당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야당의 시간에 대해서 과연 지금 정부 여당이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만 이 부분도 쉽지 않은 난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국회에서 행사를 하는 거 할 수 있는 거다. 다만 주장을 했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도 알아서 당사자가 또 지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여기에서 포커스를 둘 부분은 왜 이런 행사가 국회에서까지 하게 됐는지 그 점을 봐야 되는 거다. 그게 민심이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지금 아까 말씀 중에 살짝 나와죠. 민주당은 이게 우리 당 차원에서 한 게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덕 사무총장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 당 차원에서 한 번도 탄핵 문제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의원들의 어떤 개별적인 그런 의사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주당 의원들의 일부 활동들이 마치 전체 민주당의 활동인 것처럼 또 민주당 입장인 것처럼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는 당 차원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주 극단적인 주장이나 생각들이 국회 내에서 대관까지 하면서 할 수 있다? 이거는 이 사회의 어떤 지금까지 이루어진 성과라든가 기준을 많이 훼손시키는 것 같아요. 충격적인 것은 그런 일을 국회에서 허용했다는 겁니다.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국회 건물 내에서 전파하고 주장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네. 김윤덕 사무총장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 당 차원에서 한 거 아니에요. 개별 의원들이 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 개별적으로 막 극단의 주장을 한 사람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국회 안에서 얘기를 하게끔 판을 제공을 하는 건 좀 문제 아닙니까? 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임수민 위원님. 네, 한동훈 대표 말을 듣다 보니까 이런 행사도 원내교섭단체 대표들 승인 다 받아서 해야 되는 건가라는 그런 냉소가 좀 나오는데요. 이미 사실 국회에서는 국민들이 청원을 내서 탄핵에 대한 청문회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탄핵 주장이 옳든 그르든 혹은 이것이 다수의 동의를 받든 아니든 간에 국민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인 것은 확실한 것이고 의원들도 일부 다수는 아니겠지만 소수라 할지라도 찬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국회에서 장소를 빌려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 자체에 이것은 소수 의견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거나 네. 혹은 자신하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건 그것대로 존중을 하면서 반론할 것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국회 내외에서의 발언을 통해서 반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행사를 국회 안에서 주최했다. 이 자체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거고요.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네. 소수 의견이든 다수 의견이든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이걸 떠나서 허위 선동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그런 행사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2019년에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이 관여했었던 5.18 망언에 관련된 그 행사. 그런 행사는 주최를 했을 때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행사를 주최한 당시 의원 중에 한 분도 지금 국민의힘 공천 받아가지고 강원도지사까지 하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국민 일부의 의견을 대변하는 탄핵 행사, 이것을 동의 여부를 떠나서 국회에서 주최하는 것 자체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제 윤석열 정권한테 뼈아픈 것은 어떤 거냐면 저도 좀 신기한데 사실 탄핵 주장을 좀 이렇게 하게 되면 야권 쪽이 역풍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역풍이 안 불어요. 국민들 사이에서 당장에 탄핵하자는 의견이 다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몇몇 의원들이 탄핵 주장을 해도 그러려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를 정부나 여당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은 이창근 위원님. 탄핵 주장 야당에서 할 수 있는데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역풍이 불 기미가 안 보이지 않느냐. 그만큼 지금 부정평가가 높다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 부정평가 높은 거는 뭐 인정합니다. 그리고 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모두가 다 잘 됐다고 하지 않는 것도 저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죠. 문재인 정부 이전에 윤석열 정부 이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에도 사실은 대표적으로 경제학계에서조차 인정이 안 되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급격한 최저임금의 역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그대로 잔재로 남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실 문재인 정부를 탄핵하자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극단이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국회에서 민주당 해산 행사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는 뭐 지켜보면 될 일이지만 과연 그걸 민주당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적어도 알아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대의민주주의와 집정민주주의가 있는데 국회는 대의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국회의원들한테 권력을 위임한 것은 네. 국민들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당으로서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하는 것도 테두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국익을 우선해야 된다는 것도 헌법에서 명시된 중요한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익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게 국익이 돼야지 특정 세력을 위한 그러한 게 전체 좌우를 한다, 그거는 맞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집정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가 안 될 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건 광장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특정 종교단체, 특정 목사가 주도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탄핵 줄기차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적어도 국회라고 하는 공간은 네. 국회의원들이 정말 민생을 위해서, 시대 정신은 민생입니다. 거기에서 좀 자중을 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회라는 공간에 대의민주주의가 현실화되는, 실현되는 곳인데 지금 거기 그 공간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거냐,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또 반박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아까 직접 들으신 것처럼 김윤덕 사무총장은 당 입장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기사 볼까요? 네. 다음 기사. 네. 국회에서 개최된 탄핵의 밤 후폭풍, 대관 주선 야의원 책임 물을 것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더해서 다음 세계일보 같이 보시죠. 탄핵의 밤 행사 여진 민주, 당 입장 아니야. 이게 지금 아까 김인옥 사무총장이 한 얘기입니다. 당 입장이 아니다라고 자제령을 이 자제령이라는 지금 타이틀까지 붙었어요. 우리 입장 아니에요. 이건 좀 당 차원에서 좀 뭐라고 좀 할 필요가 있겠네요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사무총장이 했거든요. 근데 다음 기사 보실까요? 네, 이건 사진 기사입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얼굴이 있는데 퇴진 광장을 열자라는 지금 이 카드가 좀 붙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입니다. 이 퇴진 집회의 모습 잠깐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수음과 함께 밤의 산화 조직들이 하겠습니다. 커피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석열 퇴진하라! 독재자 이승만을 추앙하더니 이승만이 세운 45번 거부권 기록을 새로 쓰고 싶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지금 보면 민주당에서 탄핵은 당 차원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진욱 대변인님, 박찬대 원내대표가 퇴진 집회에 참석을 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이승만 독재자 따라하려는 겁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금 원내대표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네. 저 행사에서 민주당이 개최하거나 민주당이 주도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었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2022년 연말인가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저런 집회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한 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서만 열린 게 아니에요. 전국 여러 군데에서, 심지어는 부산에서도 저런 행사가 열렸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여러 국민들 전체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경고음을 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국회의원이 참여해서 저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국회에서 국민들께서 주신 말씀을 전달을 해도 대통령과 지금 정부 여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귀 막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목소리가
지금 광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로 함성으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대통령께서 좀 국정의 운영 방향에 대해 여당 대표도 안 만나고 있고 야당 대표도 안 만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이 오랫도록 지속된다면 결국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국민들께서 이 정부가 정말로 앞으로 국정의 운영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더해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의 어떤 국정 방향 운영의 변화가 지금이라도 늦었습니다만 있어야 된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가 또 민주당이 주최한 게 아니지 않느냐, 민심으로 열린 곳에 참석해서 한마디를 했을 뿐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창근 위원님. 물론 이제 국회의원 개개인의 입장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도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죠. 민주당이 자꾸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바꾸라 하는데 저희 당 입장에서도 이제 일부 여당 의원들도 이제 국정 운영에서 정책이 조금 보완돼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민주당 원내대표의 자격으로서 대안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리고 외의 시간에 본인이 그러한 주장을 국회의원으로서 한다면 납득이 되겠지만 야당, 지금 국회는 민주당 입법 독재라고 부를 정도로 다수당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표결하고 해도 통과될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어요. 네. 하지만 적어도 대안을 내놓지 않고 뭐 특검은 차지하더라도 경제 관련 법안만 하더라도 그렇게 민생 현장에서 경제계에서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도 그대로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먼저 한 다음에 본인이 주장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겠지만 원내대표로서 그러한 원내를 이끄는 책임 있는 자세를 하지 않고 탄핵 주장만 한다면 과연 원내대표 1년의 시간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각인될지 저는 그렇게 전망하겠습니다. 네. 지금 탄핵 얘기가 다시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창 나오다가 우리가 탄핵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들어가는가 했는데 다시금 나오는 탄핵의 얘기, 이게 국정감사가 곧 시작이죠. 국정감사를 앞두고 분위기가 어떻게 또 형성이 될지 주목이 됩니다.